사례는 임가공 후 잔존 폐기물 과세 가격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자, 국내 수입자 인가공 의뢰업체가 해외 수출자 인가공 업체와 인가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 인가공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국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원자재를 제공하죠. 그래서 해외 수출자는 인가공 계약에 따라 IC를 제조하고 그 제조 과정에서 잉여물이 발생합니다. 잉여 물품에는 웨이퍼 수출 시 포함되었던 불량 IC 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가공 계약에 의해 생산된 양품의 IC는 수출국 내에서 판매되거나 다시 국내에 수입을 합니다. 잉여 물품은 국내 폐기를 위하여 수입자에게 다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본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인가공비를 지불하고 수입된 잉여물품은 국내 폐기업체에 비용 지불을 하여 잉여물품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HS382호입니다. 자, 수입자가 제공한 웨이퍼 형상의 IC를 가공하여 IC를 제조한 후 발생한 잉여물품 잉크다이 수입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자, 수입자가 제공한 웨이퍼 형상의 IC를 가공하여 IC를 제조한 후 발생한 잉여 물품이 수입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이 됩니다. 본건의 경우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보면 임가공 계약에 의거 임가공의 사용 후 수입되는 리지두얼 웨이퍼, 이거는 아마 폐기물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수입자가 제공한 원자재 칩인 웨이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이다. 이거 폐기물. 계약서상 제공 원자재 소유권이 귀사에 있고 원자재로부터 발생된 폐기물은 사용 가치가 없어서 귀사의 비용으로 국내에서 전량 폐기하고 있고 해외 수출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수출 판매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수출 판매가 아니다.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 질의 내용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거래가격 이외의 대체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물품과 동종 동질 물품,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에서 폐기되기 때문에 국내 판매 가격이 없고 수출국에서 생산에 소요된 제조 원가 등 원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 건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된가 볼까요? 이 건은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해당하지만 가공에 소요된 비용은 없죠. 이미 다 그거는 딴 데 과세가 됐습니다. 과세가격은 수출된 물품의 가격의 수출 시 운송 관련 비용, 운임 보험료, 인가공 업체까지 인도하는 데 소요 비용 등과 수입 시의 운송 관련 비용, 운임 보험료, 인가공 후 선적 시까지 소요 비용을 합산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출된 물품이 동일 웨이퍼상에 양품과 불량품이 결합된 형태로서 양품과 불량품의 분리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양품의 수출 신고 시에 웨이퍼 생산 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불량품을 원가 요소로 반영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산정 시 수출된 물품의 가격으로
합산할 금액은 없다. 이렇게 회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지원 재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입니다. 자, I가 X국 M으로부터 과학장비를 수입하였는데 이 가격은 건설 장치 등의 비용을 포함해서 이 건설 수입 후에 건설이라든가 이 장치 포함해서 57,000불입니다. 이 중 건설 장치 비용 10,000불입니다. 그래서 10,000불을 공제하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과세당국이 수입자에게 이 설명을 요청한 결과 수입자는 자 보시겠습니다. 이 57,000불인데 설치 비용이 10,000불이라 하니까 이거 공제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해서 설명을 요청한 결과 수입자는 이들을 자신의 화학제품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 수입자의 추가 설명에 이 10,000불 중에는 M의 기술자 파견 비용, 기구 설치 비용, 검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많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수입자 I는 검사 결과를 프린트할 특수한 레코더를 주문하였는데 M은 I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였다. 즉 과학 장비 속에 레코더가 설치되어 있으나 여러가지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집적 회로를 M이 제작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I는 M에게 필요한 집적 회로를 보내겠다. 이를 수입국 내 전자회사인 T에게 주문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집적 회로를 보내준 거죠. 이거 없으니까. 그래서 I와 T 간의 계약에 의하면 T가 이러한 집적 회로 하나를 공급하면 I는 T에게 100kg의 PCB를 공급하기로 했죠. 100kg의 PCB. 네. 이는 집적 회로를 판매한 후 이를 M에게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I는 PCB 가격을 알 수 없다거나 이미 과세당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PCB와 동일한 물품은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다른 물건의 가격은 25kg라는 거죠. 25kg. 근데 100kg니까 약 한 2,500불 정도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자 나온 숫자를 봐야 되겠죠. 우선 5,700불이 57,000불이 나왔고 국내 설치 비용 10,000불이 나왔고 또 여기 있는 요 무료로 제공한 공급한 가격 2,500불이 나왔습니다. 자, 가의 자료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평가 방법은 무엇이고 과세가격이 얼마이냐? 가 및 나의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과세가격의 평가 방법은 무엇이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이렇게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가만 보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57,000이었죠. 57,000. 57,000에서 공제가격 만이죠. 만. 건설검사 비용이 공제를 해야 되니까 이거 많으니까 47,000불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47,000불. 자, 보겠습니다. 실제 지급 금액에서 수입 후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 물품의 그 건설 장치, 조립 비용 등과 기술 지원에 필요한 노무 용역비는 공제하도록 시행령 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1에 의하여 평가한다면 이 총 물품 가격 57,000불에서 건설 검사 비용을 공제한 47,000불이 과세가격에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실제 지급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생산 지원 비용이죠. 구매자가 지금 PCB판을 생산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 생산 지원 비용은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수입 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료에 대해서 1방법 내지 5방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방법 내지 5방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57,000
불에서 설치가 검사비입니다. 설치 검사비 10,000불을 빼고 다시 생산 지원비가 들어갔으니까 생산 지원비 25불짜리 100개니까 2,500불을 더하는 것이 돼서 이게 과세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7,000불에다가 2,500불 더하니까 어떻습니까? 49,500불 49,500불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만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설치비니까 요거 빠지지만은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이런 거래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2,500불의 생산 지원 비용으로서 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49,500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 사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